성에는 임신 7개월이 가까워오자 점점 배가 불러왔다. 허리는 자꾸 뒤로 젖혀지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그래도 가끔 뱃속에서 툭툭 움직이는 생명체에 대한 경외감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마트에 다녀온 성희는 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졌다. 토요일 지영이 쉬는 날 목록을 적어주고 마트를 다녀오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지영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어제 퇴근해서 오자마자 검은색 양복으로 갈아입고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경주까지 가야 해요?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발인까지 보고 와야겠지? 친구 누구요? 고등학교 때 친구라 당신은 당연히 모르지. 성혜는 지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밤길 운전이니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다. 요즘은 주중에도 지영은 뭐가 그리 바쁜지 집에 오면 작품을 쓴다는 이유로 서재에 틀어박혀 나올 줄을 모르고 퇴근 후 마트 좀 들렀다 오래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 할 수 없이 아이들 먹거리도 챙겨줘야 하고 해서 성혜는 콜택시를 불러 타고 시내에 있는 큰 마트에 다녀온 것이다. 마트에서 우연히 동료 교사인 지영과 비슷한 나이의 김 선생을 만났다. 어머, 성혜 씨. 오랜만이에요.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뚱뚱한 김 선생이 카트를 끌면서 다가왔다. 학교 밖에서는 누가 봐도 전혀 교사 같지 않은 김 선생은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도 지영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지영이 이 학교로 정근을 왔을 때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한 적도 있고 작년 겨울 교사 송년회 때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 만난 적이 있어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모님이 너무 젊어서 사모님이라고 부르기 좀 그러네. 편하게 성혜 씨라고 부를게요. 사람 좋은 김 선생은 성혜가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말을 놓았다. 성혜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고 김 선생이 살갑게 대해줘서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다. 그때 지영이 자랑하는 바람에 성혜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선생이었다.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럼요. 맨날 똑같죠. 학교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법 배가 나왔네. 작년 12월에 임신 소식 들었으니 6, 7개월은 좋게 되겠네요. 아유, 자기 힘들겠다. 한 선생은? 김 선생은 둘레둘레 고개를 돌리면서 지영을 찾는 듯 했다. 7개월요. 저 혼자 왔어요. 남편은 일이 있어서. 아니, 배부른 예쁜 아내를 어떻게 혼자 마트에 보낼 수 있어요? 한 선생은 뭐 하시고? 어제 퇴근하자마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방에 갔어요. 어? 아, 네. 김 선생은 작은 눈을 크게 뜨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눈동자를 몇 번 돌리더니 이내 네 하고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혼자 장을 보러 왔군요. 힘들겠다. 성혜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그래도 냉장고가 비어서. 네, 조심해서 장 잘 보시고 가세요. 또 봐요. 김 선생은 서둘러 인사를 하고 카트를 움직였다. 경어와 반말을 섞어서 쓴다는 건 반말을 쓰는 만큼 난 당신과 친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크게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았다. 언니로 치자면 큰언니 뻘이니까 괜찮았다. 네, 선생님도 안녕히 가세요.
성혜는 김 선생이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사를 하고 가면서도 김 선생은 성혜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김 선생은 민망스러운 듯 씩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뭐지? 이 분위기는? 성혜는 잠시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김 선생을 불러서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뭔가 계속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장을 보는 내내 기분이 나빴다. 마트 앞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그 생각을 잊고 소파에 쓰러져 한참을 누워 있었다. 목이 말라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일어나는데 집 전화가 울렸다. 성혜 씨, 나예요. 김 선생. 성혜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 선생의 마트에서의 행동과 만난 지 한두 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전화를 한 것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으로 전화할 만큼 살가운 관계도 아니고 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성혜는 잠시 긴장했다. 아, 네, 김 선생님. 성혜 씨의 핸드폰 번호 몰라서 집으로 했어. 네. 근데 무슨 일로? 참 난감하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김 선생은 정말 난감한 말투로 고민하고 있었다. 성혜는 왠지 김 선생이 지영의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무슨...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요. 같은 여자로서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성혜는 침을 꼴깍 삼켰다. 수화기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정수기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김 선생은 그때까지 말이 없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한 선생 집에 없는 거 확실하죠? 네, 지방 갔다니까요. 저기 있잖아. 어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수원에서 저녁 먹고 밤 9시 영화 보러 갔는데. 그러셨어요? 좋았겠네요. 우리도 가족이 함께 영화 보러 간 지가 언젠지. 그래. 갔는데 말이야. 아휴, 정말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치겠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에이, 난 모르겠다. 충격받지 말아요. 태아한테 나쁘니까. 저기 한 선생을 봤어. 잘못 보셨을 거예요. 지방 간 사람이 어떻게 영화관에. 남편도 똑똑히 봤어. 한 선생이었어. 검은 양복을 입고 영화관을 갔다고요? 검은 양복은 아니었어. 옷은 그냥 편하게 입었더라고. 겉봐요. 그럼 남편 아니에요. 남편은 양복 입고 갔어요. 암튼 그건 모르겠고 자기 남편은 확실했어. 인사 안 하셨어요? 그게 말이지. 네? 젊은 여자랑 같이 있어서 그렇잖아도 남편이 반갑다고 인사하려는데 내가 말렸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내가 진지게 말을 할까 하다가 공연이 별일도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 같아서 말 안 한 게 있어요. 또 뭐요? 한 달쯤 됐나? 좀 더 됐나? 암튼 웬 젊은 여자가 학교로 전화를 했어. 한 선생 바꿔달라고. 한 선생이 하도 재밌게 통화를 해서 나중에 물어보니 20여 년 전 첫 발령지에서 가르친 제자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제 본 한 선생 옆에 있던 여자가 상당히 젊어 보였거든. 그 제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전화를 끊고 성희는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다. 지금 대체 김 선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김 선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희는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에 잠겼다. 당장 전화라도 해서 어디냐고, 누구랑 같이 있냐고 따져 묻는 것이 좋을까? 지영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한다고 하는 게 나을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시원한 답이 나오질 않았다. 김 선생에게는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자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담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모른 척하고 기다려볼까도 생각했다. 아니야. 김 선생이 잘못 봤을지도 몰라. 아니야. 학교에서 매일 보는 사람인데 착각할 리는 없어. 성혜는 좌우로 머리를 흔들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볼까? 그냥 단순한 바람이라면 그 안에 마치 아무 일 없듯이 돌아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어제 김 선생이 본 남자가 정말 남편이라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남편이 돌아오면 잘 살펴보면서 상황을 파악한 후 다시 생각하자고 마음먹었다. 제발 지영이 지금 경주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을 흔쾌히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성혜는 지영에게 감사했다. 거기에 자신을 사랑해주기까지 하니 불만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는 늘 고마운 남편이었고 아직 남편 퇴근 시간만 되면 가슴이 뛰었다. 금상첨화로 이제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고 그는 매일매일 아이가 태어날 날만 손꼽으며 행복해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소소한 실수나 잘못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만약 김 선생 말대로 제자라는 여자와 바람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3일 동안 제자와 함께 있는 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혜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혼란스러웠다.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억지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두렵기도 했지만 끝까지 지영을 믿어주고 싶었다. 성혜는 몸이 피곤한 것도 있고 식탁에 앉아서 집을 나설 때의 지영을 생각했다. 어제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지영은 퇴근하자마자 저녁 식사도 안 하고 검은 양복을 내놓으라고 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친했던 녀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가서 도와야 한다고. 일요일이 발인이니까 발인 끝나면 오후에 올라오겠다고. 가만. 그러고 보니 지난주 주중에도 결혼 20년 만에 집 사서 집들이하는 친구 집에 다녀와야겠는데 같이 가겠냐고 넌지시 물었다. 성혜는 그날 몸이 많이 안 좋았다. 갑자기 몸이 부으면서 현기증도 심했다. 나중엔 배까지 당기면서 아픈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던 중이었다. 지영이 들어왔을 때 성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파서 누워있는 걸 뻔히 보면서 묻는 지영이 한심해서 성희는 지영을 향해 짜증 섞인 소리를 질렀다. 나 지금 아픈 거 안 보여요? 당황한 지영은 그래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해본 거라고 하며 미안하다고 자기도 안 가겠다고 했다. 아니에요. 소리쳐서 미안해요. 친구한테는 의미 있는 집들이니까 혼자라도 잘 다녀오세요. 아마 우리가 그런 경우일 때 안 오면 당신도 섭섭하겠지만 나도 섭섭할 거예요. 나가는 남편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성혜는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꼭 선물을 사갖고 가라고 했었다. 지영은
밤 12시가 다 되어서 대리운전으로 돌아왔다. 성혜는 지난 근 한 달 동안의 지영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겼던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지영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수원에서 학교가 끝나는 시각은 늦어도 5시. 지영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왔기 때문에 6시 전에는 늘 귀가를 했었다. 집에 와서 제우스랑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것을 좋아했고 임신한 성혜를 위해 저녁 준비를 도왔다. 장도 봐오고 쓰레기 정리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지영의 생활 리듬이 깨지고 있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늦게 오거나 집에 와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녁밥을 안 먹곤 했었다. 작품을 준비해야겠다며 서재에 들어가면 한참 동안을 나오지 않고 가끔 간식이나 차를 갖고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화장실을 가거나 TV를 보기에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을 때도, 심지어는 마당에 제우스를 보러 나갈 때도 지영은 휴대전화를 꼭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언젠가 휴대전화를 신발장에 올려놓고 출근했기에 지영의 전화를 열었는데 패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전화를 열 수 없었다. 지영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의 기계치에 가까운 성격이었다. 단 한 번도 비밀번호를 설정한다거나 패턴을 건 적이 없었다. 지영의 인터넷 모든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도 다 성혜가 공유할 정도로 지영은 그녀에게 모든 것이 개방적이었다. 심지어는 지영 이름으로 된 통장까지도 그녀에게 관리해달라고 할 정도로 귀찮아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놀아주었지만 일요일 학교 잠깐 다녀오겠다던 지영은 점심을 먹고 나가서 저녁 식사 후에나 들어왔다. 일찍 간 선생과 같이 저녁을 먹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한 번도 지영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성혜는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런저런 일들이 떠오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실컷 놀았는지 제우스를 앞세우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성혜는 마트 봉투를 풀고 포도와 복숭아를 꺼내 개수대에 담갔다. 그럼 김 선생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남편은 수원 어딘가에 있단 말인가? 대체 누구와? 무슨 일이지? 남편이 바람이라도 났다는 거야, 뭐야? 이 와중에? 성혜는 과일을 씻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친상 당했다는 친구 전화번호라도 받아둘걸. 그러고 보니 지영은 그동안 동료 교사들 말고 개인적인 친구들과의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런 지영에게 경주에 친구가 있었다니. 그것도 장례 기간 내내 함께 빈소를 지켜주고 싶을 만큼 친한 친구가.